17일입니다. 20일까지 한교안 대행이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확정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법 영향을 받는 시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두 댓글을 달고 글을 쓰고 표현을 할 때 그 영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언론 말할 거 없지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선거법을 제가 대충 몇 가지를 좀 뜯어보고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거법의 요체를 딱 뜯어보건데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향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하거나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의향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위반이다 이것이죠. 물론 선거에 임한 후보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어떤 나를 지지해 주시어 누구를 지지합시다 이것이 되지만 거기도 이제 요건이 따라 붙고요. 제3자는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은 아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개인들은 나는 누구 지지할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지 않고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거,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 어떤 매체로 가지고 SNS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무조건 위반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홍보 균형이 깨져버리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침을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위반이다 하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묘한 부분이 있네요. 요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임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무엇을 알려줘도 양쪽에 모두를 알려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그리고 길이도 비슷하게, 한쪽에는 더 길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다른 한쪽에는 짧게 알려주고, 이것도 위반이에요. 예를 들자면 더민주, 한국당 이런 경우 후보를 소개할 때도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균형을 깨거나 어느 한쪽을 띄우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그래 가지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100%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가지고도 저 재판 받고 지고 이기고 하는 판이니까요. 그만큼 복잡해요. 18일 토요일 시청 앞에서 역시 태극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회도 이제 선거법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수 있겠냐,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이런 걸 거기서 뭔 이야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서 누구를 지지하자 이렇게 했다면 선거법 위반 아니 되겠나 이렇게 싶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당원모지 입당원서, 새누리당이 입당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구당을 창당하고 본격 창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창당을 완료하려면 지구당 몇 군데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하고 그렇게 해야 신고하고
정식으로 당이 창당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다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당원서는 어떠냐? 이 입당원서는 보니까 정당법 제37조에 그런 게 있네요. 당원 모집에 있어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폭넓게 보장되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 당원의 자격으로 정당 의사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요지 답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당원 모집하는 거 정당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37조 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당법입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 의향이 없이 그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이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호별 방문은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점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정당에서 당원 모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건 되지만은 어떤 다른 의향이 섞여가지고 당원 모집하면 그건 안 되죠. 위반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지역구, 지역당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의향이 섞이기 쉽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떨 때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입당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경선 일정이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움직이는 당 소개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한교안 대행을 출마를 할 수 있게끔 특례로 열어놨었다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삭제되었고요. 지금 오늘까지 확정된 거는 이와 같아요. 1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내일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를 해요. 내일은 낮에 하네요. 집회 때 시끄러우면 못 듣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화는 02로 오는 거예요. 02로 오는 전화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시끄러울 때는 진동을 안 해놓으면 아예 전화 못 받겠네. 그러니까 17일, 18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 6명을 추려내고 그리고 19일 2차 또 컷오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일에 후보를 4명을 압축을 해요. 2명을 또 줄이네요. 그런데 1차, 2차 이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70% 그리고 일반 국민 30%예요. 그러니까 책임당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반영률이 70%예요. 이제 일반 국민은 무작위로 하는가 봅니다. 그건 30%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 최종 경선은 언제냐? 26일 책임당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책임당원들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하는가 봅니다. 26일 날. 그렇게 하고 29일하고 30일 양일에 걸쳐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또 해요. 그때 전화로 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 열고 최종 대선 후보 이제 확정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임당원 그리고 전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마쳐놓겠지요. 네, 그런데 이 최종 선출 때 비율이 이렇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 때는 현장 투표가 50%랍니다. 이제 책임당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책임당원은 그럼 뭔가
이제 당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책임당원은 안 그러겠나 싶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제 전국민 상대로 하는가 봅니다. 여론조사 50%, 그래 현장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지금 그럼 더민주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더민주는 완전 국민 경선제예요. 완전 몽땅 개방한 거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경선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건 누구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에 문 전 대표 지지하겠다 응답자가 35.7%, 안 지사를 지지하겠다 답안 응답자는 33.6%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후보 간 격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바른정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제 더민주당 지지가 아닌데 이 지지층이 안지사 쪽을 많이 손을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팽팽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민주 지지자는 문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일반인들이 보기로는 굉장히 이게 복잡해 가지고 그저 아까 제가 본 요점은 그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은 모조리 위반이다. 그러니까 반대 추천 지지 이 자체가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 주변에 표시하고 그런 건 괜찮겠지만은 공개적으로 표시도 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쓰실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될 텐데 글쎄요. 그건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뭐 별로 그렇게 적용 안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그냥 글 올리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는 그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다 하면은 이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 이런 경우도 많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글을 쓰지는 마세요. 예. 그럼 오늘 이만 줄입니다. 대충 몇 가지를 좀 뜯어보고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거법의 요체를 딱 뜯어보건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향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하거나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의향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위반이다 이것이죠. 물론 선거에 임한 후보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어떤 나를 지지해 주시어 누구를 지지합시다 이것이 되지만 거기도 이제 요건이 따로 붙고요. 제3자는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은 아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개인들은 나는 누구 지지할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지 않고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거,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 어떤 매체로 가지고 SNS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무조건 위반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홍보 균형이 깨져버리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침을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위반이다 하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묘한 부분이 있네요. 요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임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무엇을 알려줘도 양쪽에 모두를 알려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그리고 길이도 비슷하게, 한쪽에는 더 길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다른 한쪽에는 짧게 알려주고, 이것도 위반이에요. 예를 들자면 더민주, 한국당 이런 경우 후보를 소개할 때도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균형을 깨거나 어느 한쪽을 띄우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그래 가지고 책임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책임 당원은 그럼 뭔가 이제 당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책임 당원은 안 그러겠나 싶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제 전국민 상대로 하는가 봅니다. 여론조사 50%, 그래 현장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지금 그럼 더민주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더민주는 완전 국민 경선제예요. 완전 몽땅 개방한 거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경선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건 누구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에 문 전 대표 지지하겠다 응답자가 35.7%, 안 지사를 지지하겠다 답안 응답자는 33.6%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후보 간 격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바른정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제 더민주당 지가 아닌데 이 지지층이 안지사 쪽을 많이 손을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팽팽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민주 지지자는 문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일반인들이 보기로는 굉장히 이게 복잡해 가지고, 그저 아까 제가 본 요점은 그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은 모조리 위반이다. 그러니까 반대 추천 지지 이 자체가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 주변에 표시하고 그런 건 괜찮겠지만은 공개적으로 표시도 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쓰실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될 텐데, 글쎄요, 그건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뭐 별로 그렇게 적용 안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그냥 글 올리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는 그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다 하면은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 이런 경우도 많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글을 쓰지는 마세요. 예. 그럼 오늘 이만 줄입니다.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폭넓게 보장되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 당원의 자격으로 정당 의사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요지 답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당원 모집하는 거 정당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37조 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당법입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 의향이 없이 그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이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호별 방문은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점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고 반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정당에서 당원 모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건 되지만은 어떤 다른 의향이 섞여가지고 당원 모집하면 그건 안 되죠. 위반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지역구, 지역당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의향이 섞이기 쉽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떨 때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입당검사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경선 일정이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움직이는 당 소개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한교안 대행을 출마를 할 수 있게끔 특례로 열어놨었다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삭제되었고요. 지금 오늘까지 확정된 거는 이와 같아요. 1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내일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를 해요. 내일은 낮에 하네요. 집회 때 시끄러우면 못 듣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화는 02로 오는 거예요. 02로 오는 전화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시끄러울 때는 진동을 안 해놓으면 아예 전화 못 받겠네. 그러니까 17일, 18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